멀리해야 할 관상이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상은 변상이라고 하여서 고정된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네, 모든 상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상학입니다. 그러면 앞의 말과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모든 상은 후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선성적으로 나타나는 기운이 너무 강하기에 예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며 일신의 정신이 모이는 곳이며 또한 발산되는 곳이라고 우리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눈에 좋고 나쁨을 살피면 그 사람의 정신이 맑고 흐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선악 역시 알 수 있으니 상학을 하는 자는 반드시 눈을 살피는 법을 기본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마이상법뿐만 아니라 우리 상학 모든 곳에서 모든 서적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천기를 받는 이마의 기운이 표출되는 곳이기에 그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좋은 눈과 나쁜 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용한 즉 용의 눈입니다. 말 그대로 용하면 아주 좋은 눈이라는 것이겠죠. 예, 이것이 용의 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를 우리 상학에서는 대기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눈 중에서도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를 바라면 정신이 강하여 신이 넉넉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 부귀와 영화가 한 몸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의 라인이 참 예쁘네, 그죠? 두 번째, 봉안, 즉 봉황의 눈입니다. 이것이 봉황의 눈입니다. 이 눈은 적당히 가늘고 길며 눈동자가 뚜렷하고 눈초리가 위로 올라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안과의 차이입니다. 이 눈초리 끝부분이 용안과의 차이라는 거죠. 총명하고 지혜가 아주 뛰어나기에 스스로 공명을 성취하여 남보다 뛰어난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눈입니다. 용안과의 차이는 딱 눈초리 끝이 올라가 있느냐 평평하냐라는 그 정도 차이라는 겁니다. 이 끝부분의 차이, 이것이 용안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거북이의 눈, 즉 구안입니다. 이것을 구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눈은 눈동자가 동그랗고 수려하며 눈꺼풀에 두어 가닥의 잔주름이 있으며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꺼풀에 잔주름이 두어 가닥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일생 건강하고 장수하며 재물이 풍족하고 자손대대로 영화를 얻는다고 하는 눈입니다. 동그란 눈에 이 주름이 있다는 것,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네 번째가 사자눈, 즉 사자안입니다. 이것이 사자의 눈이에요. 눈이 크고 눈동자도 큼직하며 눈의 두 끝이 위로 치켜 올라가서 위험이 있고 용맹스러워 보이는 눈입니다. 이 눈은 충효와 절개가 있으며 신의와 효심이 깊다라고 하는 그런 눈입니다. 이 눈 역시 건강함과 명예로움, 부귀영화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눈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눈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쁜 눈,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눈인데요.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우선 뱀눈이라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뱀눈이에요. 눈동자가 작고 동그랗게 솟아있으며 붉고 가는 금이 얽혀있으며 몹시 가는 눈을 말합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사납고 독하며 간사하여 남을 속이기를 예사로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인륜을 모르는 폐악무도한 사람이다 라고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물고기의 눈이라고 하는 어안입니다. 이것이 물고기의 눈이다 라고 하는 어안입니다. 이 눈의 특징은 눈망울이 튀어나오고 항상 물기가 눈에 있으며 눈동자 속에 흑점이 위로 치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을 가진 사람은 신과 기가 약하여 가정에 늘 불화를 만들고 타인과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심하니 신의가 없고 객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눈입니다. 다음으로 돼지눈이라고 하는 저안입니다. 이것이 돼지눈이라고 하는 저안이라는 거죠. 흰 자위가 흐릿하고 어둡고 검은 자위는 잿빛처럼 흑백이 분명하지 않고 눈꺼풀이 두껍고 탄력이 없으며 잠에 취하듯 늘 몽롱해 있는 그런 눈입니다. 이 눈은 성질이 흉포하고 재앙이 깊으니 부귀와는 인연이 없고 매사 행함이 범죄이고 형에게 익숙한 그런 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백안입니다. 이것을 삼백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은 비속하고 탐욕기가 많으며 간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합니다. 정신이 두 개이니 빈궁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눈입니다.
아주 음란함을 말하는 대표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눈치 빠르신 분 벌써 아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눈, 나쁜 눈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 사진은 이 눈들을 좋은 눈과 나쁜 눈으로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이쪽 좌측에 있는 눈은 좋은 눈, 이쪽 우측에 있는 눈은 나쁜 눈이라고 하는 눈들입니다. 특히 이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늘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경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잘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좋은 눈들은 전부 눈동자가 눈에 이렇게 다 붙어 있죠. 그런데 나쁜 눈은 눈동자가 위로 붙어 있어요. 아래에 공간이 있죠. 이렇게 아래로는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차이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의 눈은 눈의 종류 수십 가지 중에서 가장 해롭고 가장 나쁘다고 하는 대표적인 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눈동자가 눈에 붙어 있지 못하다면 나쁜 눈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눈동자와 눈과의 거리가 있으면 흰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눈들은 전부 나쁜 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상하게 나와 있는 해석으로 판단을 해보면 아마 전부 정신적인 문제를 짚고 있는 듯 합니다. 자신의 정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한다라고 모두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상학에서는 관상보다 심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눈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스스로를 늘 자제하시고 조심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인상이 좋은 사람이 하게 되면 쉬이 넘어갈 일도 험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면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늘 자신을 다듬고 수용하는 것, 좋은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 아주 중요할 듯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학에서 말하는 부귀와 공명을 모두 얻는 눈과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눈, 그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눈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안정이 있다면 눈은 늘 부드러운 웃음이 있을 것이고요. 고통스럽고 힘든 삶 속에 있다면 눈에 청함과 수함보다 탁함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겠죠. 사람은 웃다가 보면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눈 항상 부드러운 웃음 잃지 않으시길, 그리하여 항상 여러분의 모든 운 다 누리시길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